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제가 연예인 현영이 돼버렸나요? 코맹맹이 소리가 지금 엄청나게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겠고요. 어제 저도 이제 방송이 끝나고 회의를 하면서 그 이상화 선수의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 따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또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2연패를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지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좀 쳤었는데요. 그 활약으로 우리나라가 4일 만에 금메달 신고를 좀 했고요. 그에 따라서 단숨에 10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꼭 올해 이번 동계올림픽의 목표치를 목표라는 것은 달성하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올해는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행히 저희 주식 승천과 겹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모태범 선수가 1000m에 경기에 임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주식 승천을 가지고 오늘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대응을 해놓고 나서 같이 또 응원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황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3.78포인트 상승 마감한 1935.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발생이 됐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1.74포인트 상승 마감한 520.64포인트. 막판 종가 부근에서요. 일부 중소형주들 다시 한번 상승세 전환되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8.7원 급락 마감한 1062.4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1,100원이 넘어가지 않는 한 그렇게 위험할 만큼 신흥국의 위기 도래될 필요 없다. 거기에 같이 마스켓 쪽으로 묶여서 해석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선물시장 변칙 매매가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상당히 움직였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 그래도 우리 멘토분들은 분명히 선방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본 비중으로는 20% 정도를 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가 0.4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 21.6% 대형주로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 3.08% 상승 마감을 하면서 다시 20%를 넘어섰습니다. 22.7%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성정보가 1.14% 상승 마감을 하면서 매수가로 종가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상승 모멘텀 부족 및 시세 탄력 부진으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한항공 포트에서 제외된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병곤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진중공업 홀딩스 고점에서 추가 비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4.39% 상승 마감을 하면서 26.6%의 수익률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가 2.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5종목 보유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효성 0.3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4%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화요일장 승천주로 제일모직 71,90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에너지가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종목 보유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메디톡스 1.19% 상승 마감을 하면서 3.3%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위로 내려왔습니다. 25.1%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3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22.7%를 기록합니다. 6월 멘토의 CJ가 살짝 내려와서 4위권인데요. 21.6%를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 12.3%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네, 바뀌었네요. 예병군 멘토가 한진중공업 홀딩스로 26.6%로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다시 한번 올라가던데요. 30.9%로 확정 수익으로 금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은메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동메달입니다. 이상화 선수하고 같이 금메달을 기록한 건 예병군 멘토네요. 네, 오늘 우리 멘토분들과 함께 오늘 일정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내일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없는지까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할 멘토는요, 이드코 멘토 그리고 정동욱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가는 김에 좀 강하게 좀 가지라는 생각이 좀 요즘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한적 반등이 계속 나왔지만 종목별 장세는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화장품주들 실적 호조가 좀 나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이드코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어제 새벽에 제닛 앨런 의장의 저금리 기조 유지라는 그런 기존의 통화정책 방향을 지속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일단 우리 지수도 소폭 좀 반등권에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가 이제 양시장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의 저항벽에 부딪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때 만들어낸 저점이 120만 9천 원, 그리고 8월의 저점에도 형성이 된 게 121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해서 이번에 1월에 효과로 코스닥이 상승을 할 때 코스피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그때 제가 이 쌍바닥 121만 원대에 대한 그 지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쌍바닥 구간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수는 하방으로 보고 여기서 돌려 세워주는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지수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123만 4천 원의 바닥을 한 번 더 지지해주고 나서 하방 경직이 조금은 강화된 모습으로 지수가 좀 반등권에 좀 들어온 모습인데, 중요한 포인트가요, 오늘 아침에 지수가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게 바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캔들의 모양이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을 하는 좀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 좀 찾아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고점이 133만 1,000원입니다. 133만 1,000원인데, 1월 15일에 고점도 133만 1,000원.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금 단기 쌍봉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하게 삼전이, 치고 나갔다면은, 코스피 지수의 매물벽도 조금은 강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삼전이 일단은 단기, 고점 매물벽에 부딪히면서, 일단 지수 탄력도,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 좀 아니었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전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5일선하고의 갭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벌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매물벽에 대한 부담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작용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 미국 특허 등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 RNS라든지 메디포스트라든지 파미셀, 조화제약 골고루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공통점이 시가의 급등 후에 예전과는 다른 좀 강한 모습이 아니라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예전 같았으면 뭐 점상한가 기회도 안 주고 뭐 날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한 2005년도였나요? 삼성 PC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 때문에 코스닥이 뭐 들썩들썩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예전과는 좀 다르게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종목들은 좀 매수에 임하지 말고 이제는 실적이 받쳐주면서 재료도 살아있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전략이 코스닥 쪽에는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우리가 앨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좀 됐었고요. 또한 정동 멘토를 통해서요. 일부 중소형주들 흐름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왔었고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계속 말씀하셨던 전략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중소형주 랠리는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예, 중소형주 랠리는 뭐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테마주 장세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는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뭐 잠정 실적 발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대형주들 대부분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역시나 뭐 코스맥스 같은 이제 화장품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까지 뭐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소형 개별주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부터 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금 뭐 중소형 개별주들이 뭐 등락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은 4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1분기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러한 중소형 개별주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소형 개별주 중에서 이제 테마주 장세가 지면서 어느 정도 일부는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도 있지만 아직까지 중소형 개별주 랠리는 남은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은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는 실적 장세, 실적이 우량한 종목에 대한 분할 매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숨어있는 실적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그 팁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동 멘토. 지금, 급락이 나오다가도 다시 재차 종가상에 좀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실적에 카더라 얘기들 나오는 것들, 그런 쪽으로 집중해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만큼,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루머성, 소문이 돈다고 하더라도, 그 루머에 의해서 충분한 상승폭을 누릴 수 있는 장세가, 현재 장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음식료 또는 사료, 이렇게 곡물과 관련된, 중소형 개별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 개선에 이어서, 상반기에도 뛰어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동원 F&B 같은 종목은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료 밖에도 사료 관련된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오늘도 선진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 이렇게 지금 내수 관련, 특히나 원화 강세와 국제 곡물 가격 하락에 관련된 이런 음식료, 사료 업체를 본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한 이 두 분과 했던 수요일 방송을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상장 주식을 갖고 또 수익을 톡톡히 좀 보고 계실 거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는 중소형주 있으니까요, 잘 실적과 함께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제 카더라 또다시 하나가 좀 발생이 되죠. 바로 2월 옵션 만기가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에서는 오늘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보면 모든 조건이 조용히 아무런 변동 없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전략, 예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 멘토. 네, 일단은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부분보다는 일단 기술적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일에 대한 지금, 내일이죠?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일단,
결정이 일단 어떻게 나든 간에 중요한 부분이 일단 지금 상단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하다는 말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단 저항들이 지금 121선이라든지 뭐 61선, 201선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저항 라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저항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한 번은 부딪히면서 지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는 지속적으로 조금은 지루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지루한 좀 박스권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5일선하고의 갭 차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탄력이 좀 생겼으면 양봉 마감한다든가 아니면 그 윗꼬리가 좀 길게 이런 십자형 캔들의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거의 고점부터 지금 물량이 쏟아지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좀 저항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강하다 해서 지수가 내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든 간에 5일선에 대한 갭은 메우고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드코멘토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대응을 좀 잡아주셨고요. 정동 멘토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이 뭐 베이시스 추이, 미결제 추이나 모든 것을 좀 보고 나면 그만큼 많은 물량들이 지금 추해될 만한 이유는 지금 요건은 다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베이시스 추이를 보고 그리고 차익 잔고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내일 옵션 만기일에 뭐 외국인에 의해서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은 급격하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물량들 특히나 2013년도 말에 배당 차익을 노리고 들어왔던 외국인의 물량이 사실상 오늘까지 해서 대부분 소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 차익으로 인해서 차익 거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물량이 현재 오늘 장까지 해서 2조 원 가까운 외국인의 코스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대부분 청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차익 거래에 의한 외국인의 매도세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비차익 거래입니다. 외국인이 시장 상황을 좋게 본다면 내일 옵션 만기일에 비차익 거래에서 굉장히 큰 물량을 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비차익 거래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놓는다면 옵션 만기일에 또 한 번 출력인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은 조금은 배제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중요한 포인트가 차익보다는 비차익 거래를 조금 유심 있게 봐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정동 멘토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내일 제가 오늘도 오후 선물왕에서 조금 일부 엿볼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좀 드렸는데 내일 오전 9시 40분쯤에 저 주쌤이 선물왕 코너에서 내일 옵션 만기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에서 내일 상방 결제 가능성이 조금 높게 유리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에서 큰 폭풍 없을 것이다, 후폭풍 없을 것이다. 현재 조건 고스란히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딱 하나만 비차익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충격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은 현재까지 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기술적 분석과 그리고 전체적인 재반 여건을 좀 들어보고 나니까 일단 그렇게 많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드코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메디톡스하고 농후바이오 일단 에이텍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와주었었죠. 자사주 매입 2만 주 30억 원 넘는 그런 매수를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와주었는데 일단 12월 달에도 한 16만 원 초반 부근 때부터 자사주 매입을 30억 원 넘게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자사주 매입을 한 건데 일단 중요한 게 지금 회사에 돈이 좀 넘친다고 합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표한 게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하는 수치가 일단 나왔지만은 이번 연도에는 사상 최고치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부분이고 일단 기술 이전료 같은 경우에도 한 4천억 원 정도로 이번 연도에 실적으로 잡히면서 거기에 로열티까지 좀 받으니까 회사 자체 유보율도 한 2000%가 넘는 그런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로 인한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일단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의 과정이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투신권들의 강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속적인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쓰리바닥을 찍고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농우바이오가 쓰리바닥을 찍으면서 관리한 주체들이 보험 기관 쪽입니다. 해서 제가 이 농우바이오는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곡물 가격의 반등세, 그리고 M&A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상존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자 뉴스를 좀 보니까, 쌀값이 한 18% 정도 급등했다라는 좀 뉴스도 있고, 밀값도 서서히 좀 반등권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보도가 좀 있는데, 이 곡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 매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여전히 상존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이텍을 지난 시간에 제가 편입을 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 뉴스가 좀 나와주었었죠. 다권종 동시 투입 장치에 대한 특허권 공시를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 우리가 좀 버스를 타면은 동전통에 동전을 넣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다 한꺼번에 들어가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이텍이 이번에 낸 특허 공시는 자동적으로 이 뭐 10원짜리부터 500원짜리까지 자동적으로 좀 분류가 되는 개발을 해서 특허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큰 급등락 없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했고요.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 다시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처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S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일장, 그러니까 2월 10일에 지금 S에너지 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었었는데 2013년도 연간 매출액이 한 2,600억 원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이 12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92억 원 정도로 나왔었는데, 태양광 관련된 기업 중에서 이렇게 2013년도에 우량한 실적을 낸 것은 S에너지가 좀 유일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2013년도에도 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없이 2014년 조금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조금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면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근 400억 가까운 증가를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영업이익, 순이익단에서는 왜 하락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13년도에는 단순 웨이퍼 가공 등의 이제 저마진 제품 매출이 조금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부터 변모하면서 이제는 고마진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매출 증가에 이어서 영업이익률도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뭐 3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200억 원이 넘거나 2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S에너지는 뭐 목표가까지는 조금 강력하게 홀딩 전략을 실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한국전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 한 해 동안 조금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아닐까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장까지는 뭐 한 3거래일인가 4거래일 전에 한국전력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역시나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조금 조정세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전력 사실상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되는 해는 2014년 올해부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2015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2015년까지는 조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만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홀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유틸리티 작년에 안정적이 되고 나서 추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올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종목 발견 신바다를 통해서요, 두 분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전략과 그리고 탑픽 종목,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가 있겠죠, 트렌드를.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멘토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지난번 우리가 대중국주 관련된 상장주 언급했던 것처럼 또다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과 북유럽 기술강국인 스웨덴, 덴마크 3국이 함께 차세대 해양 안전 종합 관리 체계 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 내비게이션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차세대 선박 운양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국제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양 부분의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관련 분야 신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이 내비게이션 대응 전략을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해수부는 이 내비가 도입이 되면 전 지구적인 해양 분야 창조 경제 달성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전 세계에서 지금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이드코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타픽 종목은요? 삼영 ENC입니다. 삼영 ENC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동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타픽 종목은요? 예, KLS입니다. KLS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천 기술력을 인정받고 또한 국제 표준 규격으로 기술력 자체가 잡아가고 있는 업종과 표준 기술들이 좀 많죠. 이 항해용 이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독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술 자체는요. 세계시장 선점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멘토. 네, 일단 오늘 이슈로 준비한 섹터가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이슈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 내비게이션이 뭔지부터 좀 아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기존의 선박, 운항이나 조선 기술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각종 해양 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육상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처럼 선박이나 그 선박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빠른데, 일단 준비된 화면을 좀 보시면은 일단 그런 기존에 있던 전자해도, 그러니까 GPS 같은 경우에는 좀 활용도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전자해도, 그러니까 선박용 GPS 기술력이 전 세계 1위이고 일본이 한 2위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다 한가운데 배가 침몰하게 되면 마지막 교신지하고 뭐 전자해도 GPS를 활용해서 수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위성 통신을 통해서 육상에 있는 뭐 구조대라든지 혹은 뭐 위치를 알고자 하는 쪽이 위치 파악을 한다든지 동선을 모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기존의 항해를 할 때는 뭐 항해사가 전자해도 GPS로 직접적으로 송수신을 해야 좀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바로바로 LTE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큰 장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서해 쪽, 그러니까 북한군에게 좀 서해가 좀 비교적으로 좀 약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천안함 사건 때도 소형 잠수정이 침투를 해서 뭐 침몰시켰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통신에서 인식을 하면 선박과 육상까지 모두 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의 전자해도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좀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IT와 통신이 기타 선진국 대비해서는 좀 강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신사업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발짝 빠르게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인 것 같은데, 일단 당장 3월부터 우리 해역에 대한 기술 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웨덴이나 덴마크하고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은 좀 빠르게 올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효과가 한 1,200조 정도, 직접적으로는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은 상당히 좀 낮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사업에 좀 블루오션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는 지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 국가
국가 정책적인 대한 부분 주목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삼영 ENC 말고도 뭐 KL도 그렇고 뭐 물류 항만 쪽 관련주들 뭐 동방이라든지 토탈소프트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빠른 일 처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빨라지면 이 항만 쪽들 효능성과 생산성도 좀 높아지게 되고 그에 따른 효과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류 항만 관련주 쪽도 유심 있게 좀 관찰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서 뭐 어차피 제가 좀 라이파이 관련주라든지 그동안에 뭐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대급 등 시세 나오기 전에 다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관련주들도 국가 정책인 만큼 좀 유심 있게 관찰해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에서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동 멘토를 통해서요, 과연 이것이 테마와 정책으로 같이 엮이면서 더 강하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상 이 기사를 오늘 맨 처음 봤었는데, 처음 봤을 때, 충분히 테마를 타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선박 해운의,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뭐 선박, 조선에서 세계 1위라고 꼽을 수 있는 것,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 ICT까지, 전 세계에서 기술력 1위를 꼽히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인데 여기에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중에 덴마크가 껴있는 것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박과 그리고 ICT 기업이 세계 1위다. 그런데 세계 1위가 아닌 게 있습니다. 이제 해운 같은 경우는 세계 1위가 아닌데 사실상 덴마크의 머크사가 전 세계 해운사 중에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덴마크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한다. 전 세계 1위 각각 부분에서 1위 기업인 우리나라와 덴마크까지 이렇게 공동 개발을 한다면 정말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국제 표준화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이슈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동 멘토도 같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 종목이 탑픽이 선정이 되었는지 이드코 멘토의 삼영 ENC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영 ENC가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다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삼영 ENC가 국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선박용 전자 전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비게이션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레이더나 어군 탐지기 그리고 GPS 같은 그런 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앞에서 이 내비게이션이 자동차용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2018년도부터 그 시행을 목표로 국제 협약 그 개정을 좀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삼영 ENC의 관련 매출은 한 2017년도부터 발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일단 전년 대비해서 한 11%, 20% 증가한 컨센서스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먹거리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빠르게 인식을 해서 접목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영 ENC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물류 항만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모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영 ENC 왜 탑픽 종목이 선정되는지 딱 쉽게 좀 들으셨죠? 우리가 정동 멘토의 KLN도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LN 기업이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KLN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물류 IT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물류 솔루션을 개발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이 기사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안전과 그리고 해운 물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KLS는 이제 지난해 2013년도에 해운 항만 물류 그리고 통합 시스템과 운송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즉 항만과 육상 선적을 통합 연계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해운 물류 부분에서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KLS이 그 이번 이슈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KLS 이제 그다음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것은 역시나 장기 하락 추세에 있다. 이제 하락권을 벗어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KLS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 차트를 보시면 2010년도에 6,3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현재는 1,800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이제 서서히 상승 반전하려는 그런 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KLS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는 뭐 단기간 내에 조금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1차 저항 매물권대에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테마가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한다면 1차 매물벽을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2차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KLS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ICT로 접목시키려고 하죠. 기존의 산업 자체를요. 그 관점을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종목군들 상세하게 좀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부분에서는요. 항해용 내비게이션,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같은 관점이겠지만 항해용이겠죠. 세계시장 선도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 두 분 모두 다 정책과 함께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눈여겨보자라는 부분이겠고요. 이드코멘토는 1200조의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그 부분에 탑픽 종목으로 삼영-ENC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동욱 멘토는 관련주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KLS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편입해서 수익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그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바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드코 멘토는 아가방 컴퍼니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정동 멘토는 이지바이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이드코 멘토예요. 아가방 컴퍼니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우리가 이 추천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 공략주로 상당하게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 승천주로 아가방 컴퍼니를 좀 들고 나왔고요. 일단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로 분류되는 섹터죠. 일단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일단 보령메디학스하고 더불어서 국내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3% 감소를 했지만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한 7.4% 정도 증가한 모습이니까 실적은 뭐 양호한 부분이다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중국의 한전화 정책, 그러니까 34년 동안에 그 유지해온 정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중국 쪽에 유아용품을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게 전망과 기대감은 높은데 현실은 그다지 폭발적인 어떤 인구가 증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인 면에 따라서 움직인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뭐 2010년도부터 저출산 정책의 그 유아복지 정책에 따라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최근에도 뭐 여성 보호 지원 사업에 정부가 4조 6천억 정도 투입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료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인 면이 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바닥권에 있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차트를 좀 보시면 다중바닥입니다. 작년 6월부터
6월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4,000원 후반대부터 4,000원 후반대만 오면 지속적으로, 반등권이 나오면서 저가 메리트가 일단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방 경직은 지금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아가방 컴퍼니, 내일 시초가에,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일단 201선 정도, 한 6,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를 한 4,800원이죠. 아까 전저점이 하방 경직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4,800원 전저점, 이탈하면 손절하는 전략을 해서 이 저출산 관련주들도, 서서히 좀 간신권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이드코멘토 왜 굳이 이 같은 저출산 관련돼서의 같은 경쟁사들의 상장 종목군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왜 아가방 컴퍼니인지 조금 더 포인트를 좀 주신다면요. 사실 보령메디앙스도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보령메디앙스도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이 아가방 컴퍼니를 택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저에게 좀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해서 그만큼 네네. 잘 알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어떤 포인트라든지 기술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관점이 제가 한 3번 매매했다면 3번 다 3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더 알 수 있는 종목을 택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이 멘토들도요.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꼭 이렇게 늘 아쉽게도 분명히 모든 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당한 포인트가 잡아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궁합이라고 표현을 좀 쓰거든요. 아가방 컴퍼니는 우리 이드코 멘토랑 궁합이 좀 잘 맞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좀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종목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정동 멘토의 우리가 이지바이오 상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준비한 화면도 좀 자료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첫 마디로 저도 이지바이오랑 좀 케미가 잘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지바이오 뭐 기업 잘 맞으실 소개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지바이오 뭐 기업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지주 회사입니다. 그런데 크게 사료 사업부 그리고 사료 첨가제 그리고 식육 축산업 그리고 가공 사업부 이렇게 4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지바이오 뭐 기업 공부를 해보자면 역시나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 투자 포인트를 들으신다면 간략하게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지바이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13년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3,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50억 원 그리고 이제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지배 순이익 같은 경우가 한 7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역시나 이렇게 곡물 사료와 관련되고 식육 그리고 도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금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사실상 3분기부터 개선된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실적도 굉장히 뛰어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4분기 실적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의 실적 강력한 턴어라운드 시기는 올해 2014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실적 시즌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올해 큰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나 곡물 가격과 그 환율에 의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곡물 가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옥수수, 뭐 대두, 뭐 이런 곡물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옥수수와 대두 가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 화면에 차트를 띄워놨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 차트를 보시면 2012년 7월과 10월에 곡물 가격 가장 피크를 보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엘니뇨, 라니냐 등의 그 기상 이유도 있었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이상 급등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13
2013년도 특히나 지난해 7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차트 마지막 부분에 보시는 게 2013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곡물 가격이 어떤 추이로 흘러왔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곡물 가격의 하락은 역시나 이러한 이지바이오의 가장 큰 수혜, 사료사업부가 이지바이오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세가 가장 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원화의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료사업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료의 원재료로 쓰이는 이런 곡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량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환율이 조금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3년도 평균 환율을 따져보면 역시나 1,100원 위에서 지금 환율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2013년도 6월과 7월에는 최고 1,163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그 환율이 올해 초에는 1,05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환율이 조금 1,062원까지 이제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지금 원화의 강세가 유지된다면 원재료 매입 금액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를 이중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의 하락에 따른 곡물 매입가 하락, 그리고 원화 강세에 따라서 또 한 번 마진 스프레드가 확대된다면 이지바이오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는 2014년 1사분기부터 당장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당장 소치 동계 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이제 하기에 있는 브라질 월드컵과 그리고 인천 아시안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인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열리기 때문에 밤에 시청하면서 역시나 이러한 닭과 오리고기 이러한 관련된 소비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사료사업부 이외에도 다른 사업부 매출과 마진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영업이익률 개선 추이를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지바이오 2014년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파란색 실선인 영업이익률 개선에 조금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파란색 실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2012년과 13년에는 영업이익률이 극도로 악화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이지바이오 자체가 실적이 악화가 됐었는데 지금은 2014년부터는 이제 본 상태로 원래 상태로 회귀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업이익률도 2013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게 이지바이오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높게는 600억 원에서 7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 조류 독감에 의해서 지금 하락한 상태라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 정동 멘토가 종목을 선택할 때의 그런 원칙들이 조금 엿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 지금 잠깐 제 화면에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1월 달에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주로 엮이면서 5,000원대 주가가 현재 4,000원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류 독감에 의해서 이지바이오 피해를 미치는 매출액 자체가 1%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류 독감에 의한 수혜주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인 4,660원에도 충분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는 목표가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목표가는 6,000원까지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투자 포인트와 매매 포인트까지 상세하게 이지바이오 들어봤습니다. 이트코멘토의
아가방 컴퍼니도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떠나기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도영 저고요. 예병군 멘토 정재훈 멘토 저희가 서울경제 정예부대가 함께 출격을 합니다. 대구 부산 쪽에 강연회를 진행하는데요. 제가 빨리 좀 컨디션이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영남일보 옆 대구벤처센터 2층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고요. 다음으로 부산이 바로 다음날 저희가 대구 끝나고 밤에 내려갑니다. 네, 밤에 저희를 보시면 아는 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조금 쉬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산에서는요, 바로 일요일날 오후 2시 이번 주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 5번, 7번 출구 부산일보 10층에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파생, 주식 2월달 우리 계좌를 올리는 방법 찾아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승천 정재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모태범 선수의 경기 잘 응원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편안한 밤 보내셨다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